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맞서북입니다. 이번엔 32강 공유를 좀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소유권에서 공유라는 것은 상당히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세죠. 거의 공유가 첨예에 빠지고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으로 나오거나 또 아니면 사례형으로 문제를 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하고 사례를 좀 잘 접목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5월 달에 공유가 판례가 하나 변경된 게 있었는데, 작년 31회 때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지 않고 올해 32회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2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인적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면 갑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이 5분의 1, 병일한 사람이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공동소유거든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 지분이 되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걸 공유물이라고 하죠. 원래 지분은 각자 거예요. 공유물은 전원 거고, 그래서 법률 관계를 다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공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예요. 한 개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 소유권은 몇 개라는 거에 하나죠. 근데 지분의 형태로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기속되는 소유 형태를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소유권은 하나인데 그걸 지분으로 쪼개서 가지고 있다. 이걸 양적 분할설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은 하나인데 소유권 하나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분이 뭐죠? 지분이 소유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지분의 비율은 어떻게 해요?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균등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분은 투자금에 따라서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5억 중에 내가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5분의 3, 1억을 투자했다면 5분의 1, 또 1억, 5분의 1 이런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균등으로 추정한다. 공유 지분은 이게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요. 근데 공유 지분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건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동의 없이라고 돼 있어요.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했네요. 그 다음에 상속인 없이. 자, 공유 지분은 원래 상속이 되거든요. 근데 상속인이 없네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지분을 가져갈 거냐 그랬더니 다른 지분자가 각 지분의 비율로 가져가는데요. 이게 국유로 간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균등하게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X예요. 국유나 균등 그러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물에 관리해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죠. 이건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보존행위가 물청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다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손해배상은 요 지분이에요. 지분 비율로만 청구가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한다는 거 일단. 그 다음에 이용과 계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이용 계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리행위라 그래요. 관리행위. 그럼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권자라고 합니다. 이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이 관리행위는 임대차 조심해야 돼요. 임대차를 시험에 내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점유 사용한다. 이건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여기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했다면 당연히 관리 방법으로 적법한 게 돼요. 근데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점유 사용한다, 그럼 이건 적법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다수 지분 과반수권자가 이거 방해 제거를 청구하면 치워야 돼요. 그러나
지분 과반수권자가 관리 방법을 정했다면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 또 지분 과반수권자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요걸 누구라고 하냐면 임차인.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당연히 그 점유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이걸 철거 청구하거나 여기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유에서 관리 방법, 임차인이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은 당연히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정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분에 여기 보니까 처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분, 변경 그러는데요. 요건 어떤 거냐면 요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 병이 있는데 자, 5분의 3이고 5분의 1이고 5분의 1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누가요? 요 갑이 을과 병의 동의가 없이 A라는 사람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계약을.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지만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등기가 됐어요. 이게 처분행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 5분의 3은 유효가 되지만 여기 을과 병의 지분 5분의 2는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물어볼 때 매매계약을 물어보냐 요 처분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갈려져요.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과 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원동의. 자, 다수 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라고 돼 있잖아요.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거. 나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동의도 안 받고 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뭡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얘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소수 지분권자는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공유자 1인의 처분과 변경. 이 변경인데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범위를 넘은 것만 무효가 되고요. 이건 뭐냐면 요거요. 아까 여기 매매가 되고 A에게 등기가 됐잖아요. 처분행위. 그럼 요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만큼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을과 병의 지분만큼은 무효가 된다. 지금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해서 공유물 명도 청구나 등기 말소, 이게 보존행위예요. 보존행위인데 자,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소수 지분권자 2분의 1은 소수 지분권이에요.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경우에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거 작년에도 이게 판례가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는 형태가 돼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원인 무효, 제3자입니다.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됐다. 그럼 3자는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공유자가 아닌데 3자 명의로 전부 등기가 됐다면 공유자는 기분 나쁘죠. 그럼 공유자는 그 3자에게 지분이 아니라 전부 말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각자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걸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 앞으로 전부 단독 등기가 됐다면 이때는 지분 말소가 돼요. 전부 말소가 아니라 지분 말소다라는 걸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돈이잖아요. 돈은 지분의 비율로만 가능하지 다른 사람 것까지 손해배상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부담이에요. 공유물을 같이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 비용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 부담을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지분의 비율로 부담해요. 여러분들 아파트 살다 보면 그 관리 비용이 나오잖아요. 공동 관리 비용. 그건 지분의 비율, 평수에 따라서 부담률이 좀 다르잖아요. 지분의 비율이고요. 단 1년 이상입니다. 요거 2년 아니에요. 1년 이상 그 부담을 지체했다면 당연히 지분의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아야 돼요. 지분 자체를 팔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침찰자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건 지금 뭐냐면 물청, 요건 보존행위. 제3자가 침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공유물 분할인데요. 분할 청구는 자유예요. 그래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 청구하면 당연히 분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할금지 특약. 우리 5년간, 이게 5년입니다. 5년간 우리 분할하지 말자 하고 약속이 되면 분할이 안 되죠. 다만 5년 뒤에 다시 또 연장될 수 있냐 그랬더니 요건 당연히 갱신이 가능해요. 5년 단위로 여러 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의 규정에 따라서도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구분 소유, 여러분들 아파트 빌라 있잖아요. 아파트 빌라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분할 자체가 안 돼요. 분할 자체가. 근데 분할 청구한다고 말도 안 되고 두 번째 경계표, 다음 국어 있죠? 요것도 분할이 안 됩니다. 아니 논두렁, 밭두렁 분할해봐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상호 명의 신탁,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요. 구분 소유 공유도 이것도 분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협의 분할,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예외가 되는데요. 협의 분할이 되면 절대 재판상 분할은 안 돼요. 근데 협의했던 사람이 우리가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소송으로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하는 방법은 있지만 협의 분할을 한 상태에서는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의 분할 전원 참여가 돼야 돼요. 일부라도 누락이 된다면 요건 무효가 됩니다. 일부 누락되면 무효가 돼요. 반드시 전원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물 분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현물이고 대금이 뭐냐면 경매. 그 다음에 가격은 공유자 있죠, 공유자. 1인이 모두 매수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유자 1인이 모두 매수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가격 분할인데요. 지금 우리가 분할 방법은 우리나라는 요 현물 분할, 그다음에 요거 협의 분할, 요게 일단 원칙이에요. 또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할 때 공유자가 10명이에요. 근데 5명은 분할하자고 하고 5명은 분할을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명만 분할해서 내보내고 5명은 그냥 공유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건요.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때도 필요적이에요. 필요적이란 건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되지 한 사람이라 누락된다면 그 분할 절차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자, 분할의 효과는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당연히 담보 책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분할된 토지나 또는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분율에 따라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물건 위에 뭐가 있냐면 물건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분 있잖아요.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할이 된 거예요. 분할이 되면 이 저당권이 집중이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집중되면 안 돼요. 반드시 지분 위에 그대로 존속된다. 요걸 하나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할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온다면 집중된다 X,
반드시 저당권은 전체 토지의 지분의 비율로 존속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뒤에 사례 문제를 잠깐 요거 합의 놔두시고 요거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사례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갑을병이 있는데 지분이 다 다르죠. 그럼 병이 과반수권자죠. 6분의 4니까 1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은 자기 지분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을과 병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지분은 각자 거니까 동의 없이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두 번째,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됐어요. 그럼 갑의 지분 6분의 1은 누가 가져가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국유로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균등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단도로 이 토지를 처분했네. 처분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등기 넘어간 거죠. 그러면 갑의 요 지분은 유효 무효? 이건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가 돼요. 이거 처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가 된다. 4번에 과반수 지분권은 가진 병은 공유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관리 방법으로 정할 수 있죠. 지분의 과반수권자니까. 그 다음에 병이 과반수권자입니다. 같은 과반수권자인데 갑과 을의 동의 없이 정이란 사람이 임대차했다. 같은 라인이죠. 임대차. 그러면 당연히 을과 병은 여기 임차인에게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과반수권자가 관리 방법을 정한 거니까. 여섯 번째, 5에서 갑과 을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요 을과 갑과 을도 지분이 있잖아요. 그 지분은 누구한테? 여기 누구한테? 요 병에게 요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병에게 달라고 해야 되지. 정에게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5번하고 6번을 같이 묶어서 정리하면 얻어지는 게 클 것 같아요. 7번에 토지를 무가 불법이다. 불법이 나왔다면 보존행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 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누구죠? 소수지분권자. 소수지분권자도 당연히 뭐예요? 무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행위잖아요. 보존행위 가능하다. 그 다음에 8번에 7에서 갑과 을은 병이 각자 자기의 지분이죠.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청은 각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지분의 비율로만 가능해요. 타인 거를 이걸 대신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 거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에는 앞에 내용을 나왔지만 요게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공유가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했어요. 똑같은 준사례형으로. 그래서 올해도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에는 각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공유물 변경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지분의 비율로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땐 동의 안 받죠.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하나 꼭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공유를 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숙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